이제 여담이긴 한데 한 가지 얘기 드리면 잠을 많이 피곤하시죠. 제가 이제 안전점검 교육을 이번 주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그 교육 중인데 그 왔는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주택관리공단에서 이제 근무를 하셔요. 원래 본인 이제 본사는 서울인데 지금은 진주에 혁신도시인가 거기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이제 아기들은 다 어린데 갔는지 진주 간지 2년 차인가 뭐 3년 차인가 돼가지고 자기 안 가고 싶었는데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만두나 마나 하다가 억지로 갔대. 먹고 살아야 되니까. 가긴 갔는데 너무너무 다시 서울 본사로 오고 싶은 거야. 근데 올 수 있는 방법이 어느 정도까지는 진급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뭐 부장인간 고 경계를 해가지고는 이게 이제 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뭐라도 이제 자기 관련 직종에. 근데 주택관리공단에서 필요한 증 중에 하나가 주택관리사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따야지 본인은 이제 다 인사고과에 반영이 다 되어서 이제 진주에서 서울로 갈 수가 있는데 그 본인도 시험을 쳤다라는 거야. 쳤는데 18년도 때 시험을 쳤는데 그때 조금 어려웠잖아요. 그래서 떨어졌어. 회계 때문에 떨어졌고 19년도 작년에 이제 또 쳤대요. 가사 꼭 그걸 따야 돼. 그래서 또 쳤어. 근데 또 떨어졌는 거야. 그래서 눈물을 머금고 지금 삼수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 자기 서울 식구들 보러 갈 수가 있대요. 그래서 하는데 이제 그분이 하는 말씀이 자기도 2012년도인가 3년도 때 주택관리사 이거 출제위원이었대요. 출제위원이었는데 자기도 시험을 치는데 80점이 안 나온대. 문제를 그래 내라고 지침을 한대요. 80점 이상 못 나오고 잘 쳐도 80에서 70 사이. 본인도 78점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두 번 다 75점에서 80점 사이로. 이게 시방서라는 게 책이 엄청 두꺼운데 여기 수치를 막 내어버리면 자기도 모른대. 그리고 출제위원이 한 사람이 2번 이상은 안 하게 한대요. 왜냐하면 어쩌다 보면 유출이 되기도 하고 이래저래 도니까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본인도 출제위원이었는데 지침은 무엇이냐면 점수대를 80에서 잘 나와도 75에서 80 사이. 그거 진짜 잘하는 사람들이고 평균치는 한 과락 면하고 60점 언저리 이렇게 낸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세세하게 수치 같은 걸 암기하시면 좋긴 한데 하다 보면 그거 안 되거든요. 너무 많아서. 그래서 가능하면은 전체적인 이제 내용들, 흐름들 그런 거 위주로 개념들. 왜냐하면 기출에서 유형만 바꿔서 나오지 비슷비슷한 내용이 사실 연결되는 거거든요. 출제위원들 자기네들도 이게 문제 이해를 안 하기 위해서 정확한 것만 내요. 어디 막 꼬투리 안 잡힐 것만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너무 똥뚱하게 낼 수는 없으니까 기존에 나왔던 문제 한 5년치 7에서 한 5년치 쭉 보고 거기에서 조금 유사하게 조금은 다르게 똑같은 건 안 나오니까 기사시험이나 이런 것처럼 똑같은 건 문제은행식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내기 때문에 그 맞춰서 공부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그분도 일하면서 하니까 힘든 것 같아요. 그쵸? 공부만 하면은 그 정도 실력이면 당연히 붙을 텐데 일을 하면서 또 공부도 해야 되니까 떨어졌는데 회계 때문에 떨어졌대요. 처음에는 40점이 나왔대. 그래서 열심히 했대. 또 50점이 나왔대요. 그래서 떨어졌답니다. 90페이지 할게요. 90페이지. 한중 콘크리트. 추울 때 추운 지방에서 많이 사용하는 콘크리트.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온도가 왔다 갔다 하는데 온도의 기준은 몇 도냐 이런 건 알아두셔야 되는 거예요. 4도씨 기준으로 4도씨 이하에서는 한중 콘크리트를 사용하자. 왜? 동결 위험이 있으니까. 얼어 죽는다. 4 그렇게 암기하세요.
너무 추우면 골재들도 안에 물을 수분을 포함하기 때문에 얼어요. 때문에 골재는 가열해도 되지만 그렇지만 무엇은 시멘트는 가열하면 안 된다. 시멘트는 화학 변화가 일어나 버립니다. 다른 성질이 되어 버리기 때문에 강도가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가열하면 안 되더라. 다음, 추우니까 팝아웃 현상이 잘 일어나겠죠. 그래서 무엇을 쓰는 걸 원칙으로 한다? AJ의 사용은 원칙으로 한다. 왜? 팝아웃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 얼 수 있으니까 한중 콘크리트는 시공 연도를 만족한다면 단위 수량은 많아야 될까요? 적어야 될까요? 얼면 안 돼. 그래서 단위 수량은 적게 하자. 그래서 그 수량이 얼만데? 60% 이하는 맞춰달라. 이 정도가 한중 콘크리트에서 알아두시면 됩니다. 교재로 정리를 하면 90페이지 갈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사도시 이하 동결 위험 있으니까 갈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물하고 골재는 가열해도 된답니다. 그러나 시멘트는 안 됨. 동그라미 4번 공기 연행제 다른 말 AE제 원칙으로 하자. 왜? 어니까 쿠션 효과 주기 위해서. 단위 수량 시멘트를 물 넣기는 넣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하자? 가능하면 적게. 그 적은 기준은 60% 정도. 91페이지에 5, 6, 7, 8 읽어보시면 됩니다. 18번 한번 풀어보세요. 한중 콘크리트 1번 시멘트는 가열하지 않죠. 2번 공기 연행제 사용이 원칙이었죠. 2번이 틀렸습니다. 3번 동결 지반 위에 콘크리트 붓거나 뭐 상식선에서 그렇겠죠. 동결했다가 녹아버리면 부피가 줄어들잖아요. 위험하시잖아. 4번 빙설이 혼합된 거 사용하면 안 되겠죠. 5번 단위 수량은 가능하면 작게 해달라. 92페이지 상단에 있는 것 서중 콘크리트. 서중, 더울 서자죠. 더울 때 사용하는 콘크리트. 그 온도의 기준은 얼마냐? 시설계로는 보면 25도씨가 잘 나오죠. 덥고 안 덥고의 기준은 25도씨를 잘 잡아요. 콘크리트 타설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얘도 25도씨입니다. 25도씨를 이상이 아니고 초과예요. 포함하진 않습니다. 25도씨가 초과하면 더운 거야. 그때는 요 서중 콘크리트를 사용하는데 요점 정리 숙지할 테스트입니다. 더워요. 더우면 슬럼프가 어떻게 되더라?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슬럼프가 감소하죠. 그러니까 빨리 굳어버리죠. 많이 슬럼프치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슬럼프 저하고 그리고 더우니까 공기가 시멘트 안에 잘 녹아 들어가 있을 수 있을까요? 빠져나올까요? 온도가 더워. 그러면은 가열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가열되면은 가벼운 애들 튀어나오겠죠? 즉, 얘 같은 경우에는 연행해서 들어가 있는 공기량이 증가 감소입니다. 얘도. 시멘트 안에 공기가 많이 못 녹아 들어가 있어요. 더워서 기체가 빠져나와. 버떡 굳어버리겠죠. 그래서 빨리 건조해지면서 수축되어지는 건조 수축이 빠릅니다. 그래서 시공을 하다 보니까
여기 쳐고 치고 여기 더 쳐야 되는데 시멘트 레미콘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얘는 오래 못 기다리죠. 그래서 확률적으로 콜드 조인트 발생 확률이 높다 낮다? 높다 낮다? 콜드 조인트는 얘 치고 얘 쳐야 되는데 레미콘이 빨리 안 와. 그게 굳어버렸어. 그러면은 금이 생겨버려요. 그러면은 빨리 굳어버리니까 그러면 잘 생기는 거네. 빨리 굳으면. 소중은 더울 때 사용, 빨리 굳어. 그러면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때문에 얘는 빨리 굳으면 안 돼. 그래서 타설 즉시 타설 후 1시간 뒤에 30분 뒤에 그런 거 아닙니다. 보기에 나오면 타설 즉시 어떤 양생 축축하게 수분 양생. 그럼 얘는 무슨 양생이겠어요? 수분 아니죠. 얘는 물 잘 안 증발해. 그러니까 물 날아가는 거 신경 안 써도 돼. 대신에 좀 따뜻해야 되니까 얘는 보온 양생. 얘는 건조 수축이 빨리 일어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좀 반응이 천천히 일어나는 지연형 감수제를 넣어달라. 이 정도가 특징입니다. 교재로 정리를 할게요. 92페이지에 주제 58번에 서준 콘크리트, 갈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거기서는 25도씨 초가. 동그라미 2번, 물 빨리 증발한다고 해서 물 그래도 많이 넣으면 안 됩니다. 시멘트는 물 많이 넣으라는 게 사실은 안 나와, 그런 문구는. 왜냐하면 물을 많이 넣게 되면 시공성이 떨어져요. 한마디로 부착 능력이 떨어져. 기본 역할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빨리 굳어도 가능하면 동그라미 2번 뒷변에 단위 수량은 작게. 동그라미 4번에 서중 콘크리트 배합 온도는 낮게. 갈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더운 날씨니까 증발량이 많고 나오죠. 슬럼프는 어떻다? 저하. 공기 연행량도 어떻다? 감소. 건조 수축 잘 된다. 동그라미 2번. 빨리 굳으니까 초기 발현은 어떻다? 크다. 근데 너무 빨리 자기 혼자 굳어버렸어. 뭐가 생길 수도 있더라? 콜드 조인트가 생길 수도 있더라. 콜드 조인트는 계획 줄눈, 비계획 줄눈. 뭐였죠? 비계획 줄눈. 동그라미 3번. 그래서 타설 후 어떻게 즉시 1시간 뒤 30분 뒤 그런 거 아니고 즉시 양생. 축축하게 하는 습윤 양생. 동그라미 4번. 그래도 빨리 반응할 것 같으면 천천히 일어나는 감수제, 지연형 감수제. 다음 주제 59번에 있는 고강도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트하고 서중 콘크리트, 여기 지금 탄사하는 내용은 아까 경량 빼고는 조금 잘 나오는 편이거든요. 먼저 고강도 콘크리트. 그럼 고강도의 기준은 어떻게 되느냐? 경량 콘크리트일 때와 보통 콘크리트일 때 조금 다른데, 경량은 얼마냐면 27 메가파스칼 이상, 보통은 40 메가파스칼 이상. 고강도는 앞 시간에도 살짝 말했지만 강도가 굉장히 세요. 안에 시멘트 안에 공극이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촘촘하게 다 박혀 들어가야 돼. 그래서 공극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가능하면 공극을 줄여줘야 돼. 공극을 줄여주기 위해서 공극에다가 뭘 집어넣어 주냐면 굉장히 작은 밀입자, 실리카 흉을 넣어줍니다. 호나 저의 이, 얘를 넣어주고. 왜? 강도를 세게 내게 하려고. 다음에 에이제는 얘도 원칙이에요. 어떤 원칙이 있냐면 사용할까 사용하지 않을까.
에이지는 들어가면 공기가 딸려 들어가서 동글동글한 것들이 많아져 갖고 흘러내리기도 하고 그 겨울에는 조금 특징이 있었죠. 근데 얘는 고강도 여기는 실리카 공급을 줄여야 돼. 그러니까 얘는 사용하면 안 됩니다. 사용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건물이 불이 나버렸어. 불이 나게 되면은 열기를 바깥으로 빼내야 되는데 얘는 중간에 공급이 없죠. 그러니까 열기가 나갈 길이 없어. 때문에 어떤 현상? 폭렬 현상이 있더라. 끝. 폭렬 현상, 내화성이 좋다는 말이에요, 나쁘다는 말이에요? 내화성이 떨어지더라, 얘는. 그래서 이 폭렬을 방지하기 위해서 고강도니까 50메가파스칼 이상이 되면은 뭐를 넣어주냐면 섬유를 혼입해 줍니다. 즉 열기가 잘 빠져나가게끔 길을 만들어주는 섬유, 특수 섬유를 넣어주더라. (92페이지에) 교재를 정리할게요. 갈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보통 콘크리트 뜰 때는 40, 경량일 때는 27만 넘어도 고강도라고 쳐줍니다. 동그라미 2번 넘어가고 동그라미 3번, 재료 사용량의 기억. 단위 시멘트량은 물 적게 들어가야 된다 했죠. 물이 적으려고 하면은 시멘트량도 같이 적게 들어가는 거죠. 때문에 단위 시멘트량 작게, 니은의 단위 수량도 작게. 단 항상 조건이 있습니다. 자기 강도가 나왔을 때까지는 넣어주고 그 이상 되면 작게 해달라는 말이에요. 무조건 작은 건 아니에요. 93페이지에 4번, 5번, 6번 읽어보시면 되고요. 갈로 2번의 시공상 주의사항, 동그라미 1번 고강도, 강도를 많이 내줘주기 위해서 공급을 어떻게 하자? 줄이자. 그 공급 안에 넣어주는 게 뭐다? 실리카 흉. 동그라미 2번 공기 연행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 동그라미 3번, 동그라미 4번 폭렬 방지. 그래서 50메가파스칼 이상은 뭘 넣어주자? 섬유 혼입. 하단에 갈로 3번의 특징, 동그라미 1번, 상식선에서 다 이해됩니다. 경량화가 되겠네. 니은의 부재 단면 감소, 시공 능률 향상, 니은의 크리프 현상 감소. 뒷면의 단점, 가장 큰 단점, 폭렬, 내화성 감소, 품질 변동. 19번 한번 풀어보세요. 볼까요? 19번. 옳지 않은 것. 1번. 압축력, 인장력, 철근. 맞는 말. 2번. 50 이상. 이거는 고강도란 말을 안 줘도 50, 왜냐면 우리 40이 기준이었잖아요. 근데 50 이상은 당연히 고강도입니다. 말을 안 줘도, 야는 고강도구나 알아야 돼요. 내구성은 좋지만 내화성 아니죠. 2번이 정답. 3번. 콘크리트 알칼리성이랬죠. 철근 부식 방지. 철근이 부식 방지라는, 철근이 부식한다는 말 뭐가 되는 상황이다? 산화된다는 말이죠. 그러면은 알칼리성은 산성하고 대비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알칼리가 산화된다, 방지할 수 있겠다. 4번 철근과 콘크리트는 되게 친합니다. 어떻게 친하다? 선팽자, 늙어주는 그 개수가 비슷하대. 그 잘 붙어 있는데요. 맞는 말. 5번 맞는 말.
아까 원칙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왔었는데 그러면은 항상 예외도 있다는 말이겠죠. 콘크리트 이거 에이즈 쓰면 안 되는데 고강도일 때는 근데 추운 지방인데 고강도 콘크리트 써야 될 때도 있겠죠. 그럴 때는 넣어줍니다. 넣어주는데 기준이 경량이 제일 많이 들어가. 얘도 써주는 게 원칙이었죠. 경량일 때는 5.5%, 4.5, 제일 적게 들어가. 3.5 이하까지. 무조건 안 써주는 건 아니고 원칙은 있지만 항상 예외도 존재하니까 가능하면 그래도 개 중에는 제일 적더라. 어쩔 수 없이 넣게 된다면 저 정도까지만 넣어달라. 당연히 다 이하겠죠, 이하. 다음 94페이지 60번 메스 콘크리트. 메스는 왠지 덩어리가 크다는 느낌이 들죠. 요거는 댐 같은 거 만들 때 그때 사용되는 콘크리트입니다. 그래서 그 댐을 연상을 하시고 댐을 지금 만들러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덩어리가 엄청 큰 완전히 거기 콘크리트 때려 붙겠죠. 그러면 얘는 수화열이 많이 발생할까 적게 발생할까? 엄청 많이 발생하겠죠. 수화열이 엄청 많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가는 골재는 골재라도 꽁동 팽창이 작은 골재를 사용해 주자. 여기는 콘크리트가 엄청 많이 들어가. 그러니까 가능한 엄청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 강도가 나오는 범위 안에서는 적게 많게 여기서 한번 혼동하는 거야. 메스니까 왠지 큰 것 같아. 그러니까 시멘트 억수로 많이 들어가게 된다.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그런데 단위 시멘트량 많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그 단위당은 어떻게 작게. 왜? 수화열이 너무 많이 발생하니까. 그리고 엄청 많은 덩어리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수화열이 막 발생하면은 굳다가 금가버리거든요. 그런 걸 방지해주기 위해서 천천히 반응이 일어나라. 몇 번 나왔었죠? 뭘 넣자? 지연성 감수제. 그리고 조금 다르게 나오는 게 기억이 나실는지는 모르겠으나 앞에 있었습니다.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가 있더라. 얘는 어떤 콘크리트였죠? 사이즈가 큰 거였어요? 작은 거였어요? 콘크리트는 보통 사이즈가 큰데 이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작은 축에 속합니다. 작은 축에 속하는데 지금 메스하고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콘크리트 좀 더 넣어. 부배합을 만들어서 메스 콘크리트로 갈 수 있더라. 기억납니까? 이거 앞에 하는 거 살짝 복습을 해보면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는 인장력, 압축력 뭐였죠? 뭐가 힘이 센 것? 인장력은 어떻게 최소화시키고 뭐를? 압축력을 세게 해줬더라. 그러면 요거 옵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서 얘네를 강도를 했냐면 이 프리스트레스드 콘크리트는 종류가 몇 가지가 있더라? 2가지. 어떤 거? 프리 텐션과 포스트 텐션 2가지가 있는데 얘는 왜 프리 텐션이냐면
강제, 커다란 강제가 있는데 그 피아노 선 생각하세요. 피아노 선이 있는데 얘를 늘려가지고 그러면은 탄성력 작용하죠. 얘가 반대로 이렇게 쪼그라들려 할 거야. 그럴 때 뭐를 한다? 먼저 늘리고 나중에 뭐를 친다?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그럼 얘가 다시 되돌아갈 압축력 때문에 단면이 감소되고 단면 감소니까 얘는 어디에서도 만들 수 있다? 공장에서도 만들 수 있더라. 그래 갖고 와가지고 현장에서 쓰더라. 압축력, 그러니까 얘는 사이즈가 작게 나옵니다. 사이즈가 작게 나오지만 강성이 엄청 좋죠. 그래서 강성의 장점을 갖고 와서 메스를 만들고 싶은 거야. 그러면 여기에다가 시멘트 조금 더 타가지고는 메스로 쓰겠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포스트 텐션 같은 경우에는 텐션을 뒤에 줬어. 텐션을 뒤에 줬는데 어떻게 줬냐면 맨 처음에 뭘 하더라? 뭐부터 만든다? 무슨 관? 시스관. 관을 하나 깔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한다? 콘크리트를 타설하고 여기에다가 뭘 넣어준다? 이제 강선을 넣어주더라. 피아노선을 넣어주고 요래 해가지고는 똑같은 역할을 주게 되는데 이 시스관 상태를 두 가지 상태로 할 수가 있죠. 시스관을 그대로 둔다. 그대로 둘 수도 있고 안에 무슨 처리할 수도 있더라? 그라우팅 처리. 그쵸? 그러면 장단점이 무엇이냐? 요 시스관 안에를 그라우팅 제일 쉽게 말하면 시멘트와 씹혀버리는 거, 붙여버리는 거. 그라우팅 처리를 하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다? 얘도 피아노 선이니까 부식이 되지 않겠죠. 부식이 되지는 않더라. 이런 장점이 있고 그 다음에 그라우팅 처리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부식은 될 수는 있지만 세월이 지나다 보면 이것도 피아노 선이기 때문에 스프링의 일종이기 때문에 늘다가 줄다가 이게 변하겠죠. 강도가. 뭐 할 수 있다? 재긴장을 시킬 수가 있더라. 생각해보고 자기들한테 더 맞는 걸 선택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94페이지에 교재를 정리하게 되면은 메스 콘크리트, 갈로 1번에 동그라미 2번. 프리 스트레스드 콘크리트 구조물은 이 단면이 작은 구조물이거든요. 콘크리트 치고 작은 아이야. 작은 아이인데 근데 부배합 시켜가지고 메스로 쓸 수도 있습니다. 동그라미 3번에 사이즈가 너무 크다 보니까 수하열 온도 상승. 갈로 2번에 동그라미 2번 온도 팽창이 작은 골재. 동그라미 3번 메스라고 시멘트량 많이 넣는 하면 안 됩니다. 얘는 안 그래도 많이 들어가니까 단위 시멘트량은 적어지도록. 4번 너무 사이즈가 크다 보니까 반응이 천천히 일어나게 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강도가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A제, 지연, 제. 하단에 고내구성 콘크리트는 요거는 시방서 내용하고 건축 구조하고 이게 말하는 게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잘 안 나와요. 넘어가겠습니다. 97페이지 부재별 구조 제한. 철근에 대해서 나오는데 62번 철근이 만약에 스틸 디펑드니까 이형 철근이에요, 원형 철근이에요? 형태가 디펑드 하니까 이형 철근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동그라미 1번 있죠. SD400을 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럼 이 SD400은 어떤 걸 말하는데 얘는 400메가파스칼의 힘을 견디는 아이이고 뉴턴으로 바꾸면 얘는 400뉴턴의 힘을 제곱미리당 받더라. 다 같은 말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동그라미 1, 2, 3번 내용입니다. 결론은 얘예요. 예제 20번. 다음 그림은 구조도면보 일람표 3G1. 여기 뭐죠? 3층에 G는 뭐의 약자? 가드. 보에 가드 보죠? 가드니까 뭡니까? 기둥이죠, 기둥. 1에, 그러니까 1번이라면 1번. 3층에 기둥에 1번 기둥, 1번 기둥. 슬라브가 있는데 바닥판 두께는 150mm, 항복 강도 바르지 않는 것은 나와 있는데 요거를 페이지 100페이지에 나오는 거하고 이게 약간 순서가 얘가 먼저 나오고 요런 문제 예제가 나와야 되는데 너무 뜬금없이 나와 버렸죠. 그래서 100페이지 하단에 그림하고 요거하고 해서 같이 볼게요. 콘크리트는 가만히 두게 되면은 무엇을 받더라? 하중을 받죠. 그래서 조금 오버해서 그리면 이런 식으로 되더라. 위쪽에는 무슨력? 압축력. 하단에는 인장력. 늘어난다. 그럼 얘가 균열이 생길 건데 이 균열을 막기 위해서 무엇을 깔아준다? 철근을 이렇게 깔아주더라. 근데 실질적으로는 여기 인장력 받는 부분에 철근을 깔아주는데 인장력 받는 부분에만 여기만 철근이 깔리면 볶음보라 하고 그 다음에 인장력 말고 사실 압축력에도 철근 깔아줍니다. 철근 굉장히 촘촘하게 들어가죠. 그래서 볶음보는 정리를 하면 인장과 압축 둘 다 철근이 들어가요. 위에도 들어간다는 말이죠. 그러면 무슨 보? 볶음보. 인장 측에만 들어가게 되면 무슨 보? 당근보. 이해의 편의상 여기에만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인장과 압축에 다 들어갑니다. 그래 건물이 튼튼하겠죠. 볶음보라 하고 인장 측에만 들어가 있으면 당근보라고 하더라. 예제 20번에 있는 거 얘를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면은 얘가 슬라브고 요 보죠, 보를 얘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여기 기둥이 보이진 않지만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가정을 할 때 들어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슬라브 두께는 150mm래요. 그러면 요게 150mm. 다음 철근은 항복 강도 400MPa니까 이렇게 다 표현해도 됩니다. 그렇고 3층에 가드 1번짜리인데 철근은 고래 배치되어 있고 400에 600이래요. 두 번째 보니까. 그럼 400에 600은 가로 야가 400이고 높이가 600. 여기를 다시 이 부분을 다르게 또 표현을 해볼게요. 요것만 똑 떼었어. 볼을 요래 봤을 때 거기 뭐 중앙부, 양단부 막 요래 되어 있죠. 주근이, 메인이 되는 주근이 이렇게 밑에도 이렇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야가 지금 이건데 얘는 지금 위에도 밑에도 사실 다 들어가 있네. 그러면 무슨 보다? 얘는 볶음본 거예요. 볶음보고. 다음 얘가 이렇게 처지게 되니까
여기에 이런 식으로 사실 단순하게 그리면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인장이 이거 쭉 들다했을 때 여기는 단부, 여기는 중앙부쯤이 되겠죠. 여기도 단부가 되겠죠. 이 단부 이쪽에는 여기가 압축력이 여기가 인장력이지만 단부에서는 위쪽 인장력이겠죠. 그래서 늘어나는 쪽에 좀 보강을 해주자. 이쪽에 철근이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다가 중앙부로 갔어. 그럼 아래쪽이 더 또 인장력 받죠. 그럼 또 보강을 해줘야 돼. 와서 가다가 또 단부로 갈 거니까 이런 형식으로. 야가 지금 그림은 하나지만 사실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두 라인이, 한 라인이 이렇게 가고 하나 더 이렇게 가고. 너무 복잡해지니까 한 줄만 그렸습니다. 그럼 거기 보니까 중앙부 요 양단부부터 하나, 둘, 셋, 넷 4개가 주근으로 박혀져 있고 위쪽에 야가 지금 들어가 있죠. 인장력을 인장력 받는 부분에 강화해 주기 위해서 여기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2개가 들어가 있는 요 상황. 그래서 양단부 쪽에 보면은 위에 들어가 있습니다. 2개가 더 있는 거예요. 다음 중앙부는 위에 2줄, 밑에 2줄 주출근 이렇게 들어가 있고 위쪽으로 인장철근이 왔죠. 그러니까 아래쪽에 이렇게 들어가 있고 철근이 옆으로 벌어지지 말라고 뭘 해주고 또 막아주고 느끈이라 하죠. 느끈. 얘도 마찬가지로 막아주고 요렇게 들어가는 철근을 뭐라 하냐면 굽었다 해서 무슨 거? 벤트바라고 합니다. 이제 요 느끈을 표현할게요. 느끈은 이 주철근들이 이렇게 모아주는 거예요. 모아주는 건데 인장력이 많이 발생하는 곳은 느끈을 많이 감아줘야 될까? 조금 감아줘야 될까요? 많이 감아줘야 되겠죠. 인장력이 발생하는 곳은. 그러니까 인장력이 여기하고 여기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느끈을 요 빨간 거 표시하는데 이런 식으로 상대적으로 양 사이드에서는 전단력이 또 작용하죠. 그러니까 촘촘하게 감아줘. 상대적으로 중앙부 가게 되면은 좀 틈이 조금 벌어져도 되더라. 그래서 이런 거는 뭐라 하냐면 느끈, 영어로는 갈비뼈, 스트럭근이라 하죠. 요를 감아주는데 단부는 어떻게? 얘를 감아주는데 단부는 촘촘히, 중앙부는 덜 촘촘하게, 약간 여유롭게.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은 맨 밑에 있는 거, 맨 밑에 라인에 있는 거 HD 고강도 철근 10mm짜리를 하는데 300mm, 즉 300mm 간격으로 옆에는 보니까 200mm 간격이죠. 200mm가 더 촘촘한 거죠. 왜? 여기 양단 보니까 여기를 왜 많이 감아주는데 전단력이 작용하니까. 전단력이 뭐냐면 톡 끊어지는 거 말하는 거죠. 촘촘하게, 여기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여유롭게. 그래서 300mm, 200mm가 그거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역할은 뭡니까? 전단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단부는 촘촘히, 중앙은 약간 느슨하게 하는데 역할은 뭐냐면 이 부분에서는 힘이 집중되다 보니까 톡 끊어지더라. 즉 전단을 방지하기 위해서
벤트바는 어디에다 해놨습니까? 보니까 압축 측, 인장 측. 어느 측? 벤트바는 짜갈라지지 말라고, 늘어나지 말라고 균열을 최대한 잡아주려고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장 측. 다음, 이 늑거는 감는 방법이 이렇게 90도로 감아도 돼요. 그래서 90도로 감을 수도 있고 45도로 감을 수도 있고 30도로 감을 수도 있어. 그러면은 부르는 이름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90도로 이렇게 감았을 때를 뭐라 하냐면 그냥 늑근이라고 합니다. 스트럭근. 그렇지만 30도로 팍 누워버리면 표현이 달라져요. 요거는 굽힌근. 영어로는 벤트바. 요거를 참고로 해서 20번 문제를 한번 찬찬히 한번 풀어봐 보세요. 눈에 들어오는지, 이제 야들이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지. (20번에) 동그라미 1번 보의 폭은 높이는 400에 높이는 600 맞죠? 동그라미 2번 문제는 사실 너무 쉽죠. 답은 SD 400으로 표현해야 되죠. 동그라미 3번 중앙 양단부 인장 철근은 야죠. 요거 하나 둘 중앙이든 양단이든 요 4개죠. 주근은 어디든 흰색 점선 4개. 동그라미 4번 중앙은 300mm로 양단은 200mm로. 양단이 더 촘촘하다. 알았네. 동그라미 5번 주근은 고강도 철근 22mm짜리. 됐죠? (98페이지) 슬라브 철근은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는 거예요. 여기 슬라브에 들어가는 보에 들어가는 슬라브와 보에 들어가는 철근. 98페이지에는 이제 어디로 간다? 기둥 철근. 요 기둥 세운다 했죠? 기둥 철근은 조금 단순해요. 야처럼 많이 복잡지 않은데 동그라미 1번에 기둥은 재료에 따라서 묵은이나 철근 콘크리트 합니다. 튼튼하게 하려고 하면은 공사비 조금 더 들여서 철근 콘크리트 하고 다 철근입니다. 철근 콘크리트. 묵은은 철근이 굳이 안 들어가도 되는 거, 평평한 거. 보통 뭐 주차장 바닥이라든지 옥상 바닥 이런 데는 철근 굳이 할 필요 없죠. 그래서 묵은 콘크리트 많이 쓰고요. 동그라미 2번에 띠철근을 감는데 그림은 99페이지의 상단에 있습니다. 99페이지 상단에 있는 거 참고하면서 하는데 띠철근은 동그라미 2번에 띠철근, 나선철근. 띠철근은 기둥이 어떤 모양일 때? 사각형 모양일 때 감는 것. 사각형 모양일 때 띠철근을 감고, 그러니까 육면체 모양일 때 띠철근은 그냥 우리 흔히 감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띠철근 감고, 나선철근은 둥글게 말 그대로 뺑뺑뺑뺑뺑 돌아가면서 감는 거. 나선철근. 그럼 얘는 주근이 많이 넣어주면 되지만 주근이 몇 개 들어가냐면 주근이 4개가 기본입니다.
삼각형 만나게 한다면 걔는 주근이 꼭지점 위치에 있는 거 4개. 아, 걔는 3개, 얘는 4개. 그러면 원은 몇 개일까요? 얘는 주근이 6개. 그래서 원으로 잘 안 만들어. 철근이 많이 들어가요. 동그라미 2번 했고요. 3번, 4번. 철근은 압축력 힘 주근으로 수직으로 배치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기둥이니까 위에 부지에 힘을 받겠죠. 부지에 힘을 받는데 철근은 어떻게 배치했냐면 이렇게 배치했네. 그러면 90도 관계 맞죠? 그래서 수직으로 배치. 동그라미 4번에 띠철근, 나선철근. 띠철근은 사각형 기둥, 나선철근은 원형 기둥. 동그라미 6번에 세장한 정도에 따라서 단주, 장주가 있는데 장주의 단점, 갈로의 뒷면에 있죠. 좌골의 분리. 좌골이 뭐냐면 하단에 그림이 있죠. 가늘면 옆으로 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보강 잘 해줘야 돼. 세장 할수록. 때문에 좌골에는 불리해질 수 있더라. 99페이지 상단에 그림 있습니다. 보니까 나선과 뭐 기둥 철근 있는데 그러면 이 띠철근, 나선철근 이 얘네들이 역할은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걸까요? 상식선에서 다 알 수 있지만 일단 옆에서 힘을 줬을 때 덜 밀리겠죠. 어디에 저항한다? 횡력에 저항. 다음에 전단력에도 보강. 그 다음에 옆으로 휘는 무슨 방지? 자굴도 방지. 그 다음에 가장 큰 역할은 사실은 뭐냐면 뭐 띠철근 역할은 보기에 쭉쭉쭉 나올 수 있죠. 가장 큰 역할은 피복 유지입니다. 피복 유지. 콘크리트 두께 유지하는 것. 갈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띠철근 사각형 부재죠. 니은에 정사각형, 직사각형, 원칙적 4개, 삼각형은 3개. 디귿 단부는 무슨 힘을 많이 받는다? 전당력. 그래서 보강해주기 위해서 촘촘하게 감자. 하단에 동그라미 2번 나선철근 니은 원형에다가 안에 몇 개 심는다? 6개 주근은. 그러면 만약에 띠철근과 나선철근 중에서 누가 더 힘이 셀까요? 얘가 더 힘이 셉니다. 힘을 더 잘 견뎌요. 왜냐면 얘는 따로따로 하는데 얘는 연속해서 감으니까. 그래서 얘가 더 힘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잘 안 해. 많이 들어가니까 연속해서 철근을 감아야 되니까 공사비가 많이 나옵니다. 디귿 하단에 보면 뒷면에 연선 능력이 띠철근보다 우수하다. 왜 우수한데? 연속해서 감으니까. 21번 한번 풀어보세요. 100페이지에. (21번에) 1번 주철근 표준 갈고리를 감아줘야지 이렇게 서로 뭐 떨어지지 않겠죠. 쫙 묶어 있는데 표준으로는 어떻게 90도를 해줘도 되고 180도를 해줘도 되더라. 90도는 말 그대로 90으로 가는 거, 180도는
이렇게 돌아가는 걸 했죠. 동그라미 2번에 피복 두께 요거 외웠어야 됐죠. 그쵸. 땅 속에 영구히 묻히더라, 노출되어 있더라, 수중 속에 있더라 등등등 있었습니다. 그때 흙에 접하지 않는 철근의 보호의 최소 두께는 얼마? 40이었습니다. 40. 동그라미 3번 사각형은 몇 개? 4개. 동그라미 4번 작은 거죠. 요거 100에서 200ml짜리 강도 보정할 때 얼마 곱하자? 0.97. 동그라미 5번 보강할 때는 2형. 64페이지 하다 넘어가서 101페이지 했는 거 정리하는 거예요. 갈로 1번에 보호의 철근 배치. 동그라미 2번에 주부는 인장 측에만 있으면 요거였죠. 아까 두 개가 있는데 지웠는데 인장 측에만 여기만 딱 넣어주면 뭐더라? 당근보. 근데 사실은 다 넣어줘야 됩니다. 복근보, 인장 압축이 다 넣어주자. 동그라미 2번 죽은 인장 측에만 당근, 압축척에도 있으면 복근. 복근보에다 적어주세요. 얘는 무슨 효과를 나타내냐면 첫 번째 지진 발생 시 연성 능력. 3개 적을 거예요. 지진 발생 시 연성 능력. 복근보, 복근보. 장점, 특징. 지진 발생 시 연성 능력. 두 번째, 크리프 현상 감소. 세 번째, 늦근을 고정하기 위한 위치 확보. 이런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복근보를 많이 쓴다. 중요한 부위에는 늦근을 고정하기 위한 위치 확보. 갈로 2번 전단철근 종류. 아까 있었댔죠? 전단철근 요거 감을 때 얘가 전단철근이었죠. 벤트근 있는데 요 전단 요래 감을 수 있는데 90도짜리, 45도짜리, 30도짜리가 있는데 얘네 둘은 묶어서 그냥 이렇게 말하고 얘는 너무 누워갖고 따로 이름 붙여주고. 직각 스트럽, 45도도 스트럽, 30도는 굽힘철근, 벤트근 병용해서 쓰기도 하더라. 요거까지 하고 좀 쉴게요. 102페이지에 22번. 단부에 발생하는 팔자 형태. 단부는 어딥니까? 끄트머리를 말하죠. 여기에 무슨 많이 해주는데 전단방지죠. 전단력이 작용한다. 2번입니다. 쉬다가 다음 페이지 할게요.